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나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뿐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다시피 전 대구 사람입니다. 청정 지역 대구가 며칠 사이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공연은 모두 취소가 됐고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도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진 집에 갇혀 있게 됐으니까 이참에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오디오북을 읽어드릴 거고요. 저번에 읽어드렸던 레드서클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끄는 여자의 얼굴에 갑자기 기쁨과 자랑스러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알았다. 나의 제나로야. 멋지고 아름다운 제나로. 어떤 위험에서도 날 지켜줬던 그이가 그 억센 팔로 이 괴물을 찌른 거야. 제나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멋진 사람에게 어떤 여자가 어울리겠어? 그런데 루커 부인, 낭만적인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렉슨 경감이 감정이 섞이지 않은 동작으로 부인의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노팅힐의 불량 소녀들을 상대할 때의 모습이었다.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진 잘 모르겠지만 방금 한 말을 들어보니까 경시청으로 함께 가는 것만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잠깐만, 그렉슨 경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만큼 부인도 우리에게 사정을 들려주고 싶을 겁니다. 부인,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편은 여기에 있는 남자를 죽인 일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한 말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남편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저지른 일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을 겁니다. 고르지아노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악마였어요. 그런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남편을 벌할 재판관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 방은 문을 잠그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죠. 그리고 부인의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전부 들은 후에 의견을 종합하기로 하는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30분 후 우리 네 사람은 루코 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조그만 방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부인이 들려주는 이 끔찍한 사건에 관계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린 우연히 그 사건의 결말 부분만을 목격한 상태였다. 부인은 빠른 어조로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를 해나갔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부인의 이야기는 내가 바로잡아 실은 것이었다. 전 나폴리 근처에 있는 포실리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그 지방의 수석 판사인 아우구스토 바렐리인데 예전에 국회의원을 지낸 적도 있었죠. 제나로는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이었는데 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자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돈도 지위도 없는 그가 가진 것이라곤 미모와 힘과 용기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결혼을 승낙하지 않으셨죠. 하는 수 없이 우리는 남부 이탈리아의 바리시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다음 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을 팔아 돈을 마련해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게 4년 전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뉴욕에서 생활했죠. 처음엔 아주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한 이탈리아 신사가 제나로를 고용해줬어요. 바우얼이라는 곳에서 불량배들에게 협박당하고 있던 그 신사를 남편이 구해줬고, 그 이후로 아주 친한 친구가 됐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티토 카스탈로테예요. 뉴욕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과일 수입 회사인 카스탈로테 앤 잠바사의 사장이었죠. 또 다른 경영자인 잠바 씨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종업원이 300명이 넘는 그 회사를 카스탈로테 씨 혼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카스탈로테 씨는 제나로를 한 부서의 책임자로 고용해 주는 등 여러 가지로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혼자 사시던 카스탈로테 씨는 제나로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카스탈로테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죠. 브루클린에 조그만 집을 마련한 우리는 가재 도구도 갖춰놓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우리들 위에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우리를 뒤덮고 말았어요. 어느 날 밤 일을 마친 제나로가 한 이탈리아인과 함께 집으로 왔어요. 그 사람은 고르지아노란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포실리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만 거인처럼 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섬뜩한 느낌을 줄 정도로 이상하게 크고 무시무시했어요. 우리의 조그만 집 안에서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렸죠. 말을 하면서 굵은 팔을 붕붕 휘둘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전부 과장된 것이어서 마치 괴물 같았어요. 그 사람이 울부짖는 짐승처럼 말을 꺼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위세에 짓눌려서 말의 홍수에 휩쓸려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똥이 튈 듯한 눈으로 노려보면 누구든 그 사람의 말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죠. 어쨌든 무시무시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의 죽음을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나로도 나처럼 그 사람을 싫어하는 눈치였죠. 가엾은 남편은 언제나 창백한 얼굴로 고르지아노가 떠들어대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한 얘기를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제나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잘 알고 있는 저는 그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그것이 미움을 넘어선 감정이란 사실을 점점 알게 되었죠. 깊고 은밀하며 소름이 끼치는 두려움의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그러니까 제가 남편의 공포심을 느낀 그날 밤, 전 모든 얘기를 들려달라고 남편에게 매달리며 사정했죠. 우리의 사랑에 걸고 또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걸고 제발 숨김없이 얘기해 주세요. 그 거인이 왜 당신을 괴롭히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매달렸죠. 그러자 남편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젊고
혈기왕성했던 시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가엾은 제나로는 한때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비밀 결사와 연관되어 있는 나폴리의 비밀 결사인 레드서클에 가입했어요. 이 결사에서는 맹세와 비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둘이서 미국을 도망쳤을 때 제나로는 이것으로 레드서클과도 영원히 작별이라며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나폴리에서 남편을 결사에 넣은 거인 고르지아노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제나로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는 거듭되는 살인으로 팔꿈치까지 새빨갛게 피로 물들어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저승사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탈리아의 경찰 수사망을 피해 뉴욕으로 건너온 것인데 거기서도 그 무시무시한 결사의 지부를 만들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얘기를 들려준 제나로는 그날 받았다며 결사에서 보낸 호출장을 내게 보여줬어요. 위쪽에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고 언제 지부의 회합이 있으니 반드시 참석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었죠. 그것만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은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 고르지아노가 거의 매일 밤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는 언제나 나를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 때도 그의 짐승같이 번뜩이는 눈빛은 날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전부터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고르지아노는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짐승의 사랑, 야만인의 사랑이었어요. 그가 왔을 때 제나로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선 고르지아노는 그 굵은 팔로 갑자기 나를 붙잡아 곰처럼 끌어안고는 정신없이 키스를 해대며 함께 도망가자며 절 설득했어요. 제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비명을 지를 때 제나로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고르지아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제나로에게 주먹을 휘둘러 남편을 기절시킨 뒤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집으로 찾아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시무시한 적을 두게 된 셈이었죠. 그 일이 있은 뒤 2-3일 뒤가 지부의 회합이 있는 날이었죠. 회합에서 돌아온 제나라의 얼굴을 보고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어요. 결사에서는 돈 많은 이탈리아인들을 협박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우리의 친구이자 은인인 카스탈로테 씨도 그들의 표적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카스탈로테 씨는 그들의 협박에 지지 않고 협박장을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카스탈로테 씨처럼 하지 못하도록 본을 보이기 위해 그를 혼내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카스탈로테 씨를 집과 함께 다이너마이트로 날려버리겠다는 거였어요. 누가 그 일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나로가 제비를 뽑기 위해 자루 안에 손을 넣었을 때 고르지아노가 잔혹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속임수였을 거예요. 제나로가 뽑은 제비에 붉은 원이 그려진 원판, 즉 살인을 명령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나로는 은인이자 친구인 카스탈로테 씨를 죽이느냐, 자신과 저를 녀석들의 손에 넘기느냐,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 일당은
무서워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벌할 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 끔찍한 규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엾은 제나로는 잔뜩 겁에 질려 미쳐버릴 듯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꼭 끌어안고 서로를 격려했어요. 다음날 저녁에 계획을 실행해야만 했기에 우리는 그날 정오에 런던행 배에 올랐죠. 물론 출발하기 전에 카스탈로테 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주의하라고 알린 뒤 경찰에게도 신고했죠. 그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당신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적들이 우리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고르지아노에게는 개인적인 원한도 사고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잔혹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인진 우리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와 미국에서는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가 있는 힘껏 힘을 짜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서둘러 출발한 덕분에 2, 3일 정도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이렇게 은신처를 마련해줬어요. 그는 미국이나 이탈리아 경찰에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있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신문 광고를 통해서 얻은 정보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창밖을 내다보니 두 이탈리아 사람이 이 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고르지아노가 이 집을 찾아낸 거였죠. 그러자 제나로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저 집 창에서 신호를 보내겠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온 신호는 조심해, 이 말의 반복이었죠. 그것도 중간에서 끊겨버렸고 지금 생각해보고 안 일인데 남편은 고르지아노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마주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뒀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는 법률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나요? 제나로가 한 행동을 유죄라고 판결할 재판관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레슨 경감? 이곳 영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뉴욕에서라면 사람들은 이 부인의 남편에게 감사할 겁니다. 레버튼이 그렉슨 경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쨌든 이 분을 모시고 경찰청으로 가서 윗사람을 만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부인과 남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건 그렇고 홈즈씨, 당신이 왜 이번 사건에 손을 댔는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군요. 그렉슨 경감이 말했다. 공부요. 공부를 위해서죠.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난 아직도 지식을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요. 왓슨, 이번 사건으로 자네의 수집품 목록에 비극에 넘친 기괴한 표본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게 됐어. 이런, 아직 8시도 되지 않았구만. 지금 코벤트 가든에서 바그너의 오페라를 상연하고 있을 거야. 뭐 서둘러 간다면 2박부터는 볼 수 있겠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레드서클을 모두 읽었습니다. 지금 인사를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카메라 시간이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잘 자요.